나도 꾸꾸꾸꾸. 부끄러워 숨은 고개. 옛날 서해안 지방에 자그마한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 앞바다에는 조기가 많이 살았어요. 어찌나 조기가 많은지 바다에 나갔다 하면 고깃배들은 그득그득 조기를 싣고 돌아왔답니다. 그물은 무거워 출렁출렁, 어부들은 흥겨워 흥얼흥얼. 마을 사람들은 날마다 신이 나서 노래를 불렀어요. 고마우신 황룡님이 바다를 지켜주신 덕분이야. 아이 그럼 고마워. 사람들은 황룡이 살고 있는 마을 앞바다를 향해 넙죽넙죽 절을 했습니다. 어느 날은 먼 바다에서 온 사나운 바다 구렁이가 조기를 마구 잡아먹었어요. 네 이놈, 여기가 어디라고 나타나는 거냐? 황룡이 바다 구렁이에게 불을 뿜어대자 놀란 바다 구렁이가 허겁지겁 주랭랑을 놓았습니다. 이빨이 센 상어도 덩치가 큰 고래도 황룡을 보기만 하면 덜덜 떨며 꽁무니를 빼기 바빴답니다. 한편 먼 바다에는 마음씨 고약한 청룡이 살고 있었습니다. 심술이 덕지덕지, 욕심이 더덕더덕 붙은 청룡은 조기를 지켜주기는커녕 매일 저 혼자 꿀꺽하기 일쑤였어요. 그러니 먼 바다는 점점 죽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청룡은 조기가 많은 마을 앞바다를 차지하고 싶었습니다. 무슨 좋은 수가 없을까? 청룡은 뒤룩뒤룩 살찐 몸을 흔들며 생각했어요. 아, 좋은 방법이 생각났다. 청룡은 실실 웃으며 마을 앞바다로 갔습니다. 너는 어째서 이 넓은 바다를 독차지하고 있느냐? 청룡은 황룡을 만나자마자 다짜고짜 따졌어요. 황룡은 청룡의 속셈을 이미 다 알고 있다는 듯이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나는 바다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 바다를 지켰을 뿐이라네. 웃기는 소리 그만하고 이 바다를 반으로 뚝 잘라주게. 그럴 수는 없네. 그렇게 되면 이 바다도 죽어갈 것이 뻔하지 않은가? 황룡의 말에 청룡은 벌컥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는 수 없지. 싸울 수밖에. 황룡과 청룡이 싸운다는 소식을 전해 들은 조기들은 한숨을 폭폭 내쉬며 갈팡질팡 바닷속을 헤엄쳐 다녔습니다. 청룡이 이기면 우리를 모두 잡아먹을 거야. 맞아. 황룡님이 반드시 이겨야 해. 황룡님은 지금까지 우리를 보호해 주셨잖아. 조기들은 모두 황룡이 이기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드디어 싸움이 시작되었어요. 청룡이 시퍼런 불을 뿜자 황룡은 누런 불을 내뿜었습니다. 파도는 무섭게 출렁출렁, 바다는 뜨거워 할딱할딱 거친 숨을 내쉬었어요. 황룡과 청룡은 바다 위를 빠르게 오르락내리락 했습니다. 어떨 때는 황룡이 밑에 깔리고 또 어떨 때는 청룡이 밑에 깔렸어요. 두 마리 용이 계속 엎치락 뒤치락 하는 통에 누가 이길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바다가 용광로처럼 부글부글 끓어오르자 많은 조기들이 죽었습니다. 우리 마을에는 도둑도 없고 불효자도 없고 고약한 사람도 없는데 이게 웬 날벼락이람. 아이 그러게 말이야. 우리 마을은 도란도란 정을 나누고 알콩달콩 재밌게 살았는데. 마을 사람들은 황룡과 청룡이 싸우는 것을 보며 한숨을 내쉬었지요. 한편 그 마을에는 활을 잘 쏘는 젊은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어찌나 활솜씨가 좋은지
날아가는 파리까지 맞출 정도였답니다. 젊은이는 나라에서 으뜸가는 장군이 되기 위해 무예 시험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시험까지는 앞으로 열흘 남았으니 내일은 길을 떠나야겠구나. 마을에서 무예 시험이 열리는 곳까지는 7, 8일 정도 걸리는 거리였거든요. 그래서 젊은이는 차근차근 길 떠날 준비를 마치고 일찍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여보시오, 젊은이. 얼른 일어나 보시오. 누군가가 젊은이를 흔들어 깨웠습니다. 눈을 떠보니 하얀 수염을 길게 늘어뜨린 한 노인이 서 있는 것이었어요. 잠을 깨워 미안하오. 나는 바다에 사는 황룡이요. 황룡이라면 지금 청룡과 싸우고 있는... 그렇소. 나를 좀 도와주시오. 어떻게 해서든지 바다를 지켜야만 하오. 아, 예. 그런데 제가 어떻게... 그러자 노인은 조근조근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당신의 활솜씨가 필요하오. 아, 그렇지만 전 내일 무예시험을 보러 떠나야 합니다. 나를 돕는 일은 바다도 살리고 마을도 살리는 일이오. 한참을 생각하던 젊은이는 그렇게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하루 늦게 출발해도 시험에는 큰 지장이 없을 거라 생각한 것이었어요. 젊은이는 자신의 힘으로 바다와 마을을 살리기로 굳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내일은 아마도 마지막 싸움이 될 것이오. 내가 바다에 잠기면 청룡이 떠오르고 청룡이 바다에 잠기면 내가 떠오를 것이오. 젊은이는 미리 마을 뒷산에 있는 소나무 뒤에 숨어 있다가 내가 떠오를 때 나를 향해 화살을 날리시오. 예?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젊은이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물었습니다. 나도 청룡도 화살보다 빠르오. 만약 청룡이 떠오를 때 활을 쏘면 그 사이에 청룡은 바다에 잠기고 내가 떠올라 화살을 맞게 된다오. 그러니 반드시 내가 떠오를 때 나를 쏘시오. 그래야 청룡이 죽는 것이오. 노인은 당부에 당부를 했습니다. 노인이 바람처럼 사라지자 젊은이는 눈을 번쩍 떴어요. 알고 보니 꿈이었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꿈이 너무나도 생생해서 노인의 마지막 말이 여전히 귓가에 맴도는 것 같았습니다. 반드시 내가 떠오를 때 나를 쏘시오. 그래야 청룡이 죽는 것이오. 다음날 아침 젊은이는 산에 올라 나무 뒤에 몸을 숨기고 바다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잔잔하던 바다가 갑자기 꿈틀대기 시작하더니 싸움이 시작되었지요. 황룡과 청룡의 꼬리가 흔들거릴 때마다 파도가 산처럼 일었고 입에서는 뜨거운 불길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젊은이는 활을 겨누고 바짝 긴장하고 있었어요. 황룡과 청룡은 칭칭 엉킨 채 불에 잠겼다 떠올랐다 하면서 싸웠습니다. 퍼드덕! 그때 청룡이 물 위로 떠올랐어요. 이 못된 용! 젊은이의 마음속에 청룡을 향한 분노와 미움이 솟구쳤습니다. 슉! 젊은이는 청룡을 향해 화살을 날렸습니다. 그런데 앞불싸 노인이 그토록 당부했던 말을 그만 잊어버리고 말았지 뭡니까. 젊은이가 쏜 화살은 황룡의 등에 꽂히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황룡은 검붉은 피를 마구 쏟으며 바닷속으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젊은이는 땅바닥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어요. 이럴 수가... 청룡을 죽였어야 했는데 황룡을 죽이다니...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젊은이는 활과 화살을 버리고 그 길로 산속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 후 젊은이는 평생 동안 산속에서 나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부끄러워서 사람들을 만날 수 없었던 것이었지요. 그 후로 마을 앞바다에서는 조기를 볼 수 없었습니다. 마을 앞바다에 살던 조기들이 청룡을 피해서 모두 먼 바다로 가버렸거든요. 그리고 사람들은 젊은이가 부끄러워 숨어 살던 고개를 숨은 고개라고 불렀답니다. 부끄러워 숨은 고개. 여러분, 이제 잠이 드셨나요? 오늘 밤엔 마을 사람들도 황룡도 청룡의 방해 없이 행복하고 즐거운 나날을 이어가는 그런 꿈을 꾸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여러분, 잘 자요. 네, 뚜부.